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소가요 조사를 했는데요. 세무관계 자료를 갖다가 상속 등과 관련해서 추적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상위 10%가 66%의 부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고 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위 50%는 자산이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은 전 국민이 가진 부의 2%고 상위 10%는 66%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불평등한데요. 그 상위 10%에 들어가려면 평균 자산은 6억 2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상위 1%가 들어가려면 13억이 넘기면 들어간다. 평균 자산은 그보다 더 되죠. 24억 3천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전의 조사에 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즉 10%가 가진 자산이나 1%가 가진 자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위가 가진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미국은 상위 10%가 76.3%.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절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70.5%. 프랑스가 62.4%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이 점점 더 불어나면서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상황으로 세계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으로는 소득 격차가 아니라 부의 격차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톰 피케티가 이걸 이용해서 21세기 자본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부의 불평등이 이만큼 심각하다. 즉 빈칸통이 50%라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남중국해 남사군도를 둘러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었는데요. 미국의 군함이 이지스함입니다. 라세남이라고 부르는 군함이 그 옆을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중국의 군함이 그걸 쫓아내려고 추격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이거를 1회가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지금 순찰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섬을 중국이 만드는 인공섬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섬도요 아무거나 다 섬이 되는 게 아니라 암초는 섬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즉 물에 잠겼다 올라왔다 하는 것은 섬이라고 인정 안 하고 항상 물 밖에 떠 있어야 섬인 겁니다. 그것도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암초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인공섬으로 만드는 것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무해통항, 즉 우리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항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부분이 국제사회의 질서와 명분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그 섬 주변 12에리에 자국의 영토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일부러 군함을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뭐 자국이 미치는 거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중국의 발해나 간도도 우리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역사를 들먹이는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이 정말 웃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무해통항도 상선에 해당되지 미국의 군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중국해가 중요한 게요. 이 중동에서 석유나 가스를 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1년에 4만 척이 배가 통과하는 지역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 지역을 지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무역 항로에다가 중국이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 섬을 만들어가 그걸 9개나 이게 우리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이걸 싸움이 세게 붙고 있는데요. 근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인접 국가들, 즉 남중국해 남사군도 옆에 있는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는 미국의 실력 행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 한번 보세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브루나이 전부 중국 사람 엄청나게 살고 이 나라의 상류층은 전부 중국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중국을 비판하고 미국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군사 동맹까지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또 센카쿠 열도로 중국하고 붙고 있으니까 미국 편을 적극적으로 들면서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운데서 서가지고 눈치를 보는 유일한 나라예요. 자, 한국은 뭐 항해의 자유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제는 싸움이 심각해질수록 한국도 말을 해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지금 한국으로 번져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에 맞으면 빨리 맞는 게 사람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부 다 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가 제일 빨리 맞으려고 손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매번 빨리 맞아보지 남 맞는 거 보고 앉아서는요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면 내가 맞을 때까지 아픕니다. 남이 맞아도. 그래서 우리도 이왕에 맞으면 빨리 좀 맞읍시다. 자, 그 다음에요. 미국이 IS하고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지상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이라크에서 발을 빼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공중에서 폭격만 하다가 슬금슬금 이라크 바그다드가 점령될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한 5,000명 보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군사 고문 자문만 한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IS에 잡힌 인질 70명을 구출한다고 미국 이 특수부대 델타 포스 뭐 네이버 신 이런 데 투입됐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좀 창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왕에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다고 하지 숨어가지고 이 오바마가 이런 건 좀 잘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설금설금 전쟁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앞에는 마치 안 하고 군사 자문만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 국방부 장관 카터가 IS와 직접적인 지상전을 하는데 일반 부대가 가는 게 아니라 특수 부대를 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설금설금 일반 육군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 뺐다가 이 도저히 이러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또 설금설금 들어가는데요. 오바마는요 업적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미국을 망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발 뺐다가 지금 다시 또 아프간에 10,000명까지 늘어났어요. 원래 아프간 전쟁 자기 임기 안에 끝낸다고 해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라크 전쟁 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이왕에 붙었으면 끝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임 대통령이 물려준 거, 부시가 물려줬다고 이건 내가 일으킨 전쟁 아니다고 내 거 아니다라고 발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발 빼겠다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또 전쟁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서열 1위는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서열 2위는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미국의 이제 서열 3위는 누가 하느냐? 서열 3위는 하원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하원의장이 결정됐는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폴 라이언 의원이 지금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29일날 미국 시간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 세계 개파가 이견이 좀 있었는데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은 그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가 연임을 하려고 대선을 할 때 롬니의 러닝메이트로 뛰어가지고요. 그때 뭐 한 42세인데 일약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고 2013년에는 오바마의 의료보험, 건강보험 개혁법을 즉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예산 다툼을 벌일 때 당내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을 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지금 40대 기술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에 더 경제적으로는 깊숙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또 알다시피 철강석이나 석탄 같은 광물이 지하자원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호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그런데 호주가 지금 중국하고 합동 해군 훈련을 하려다가 남중국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해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이 중국이 만든 인공 암초 지역을 자국의 군함도 통과하겠다. 그걸 지금 일부러 호주도 영유권 그 분쟁지에 군함이 항해를 하겠다 해서 미국에 이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중국 쪽에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가 호주와 미국은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호주의 이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사안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상공 통과와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호주는 그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이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호주가요. 일부러 군함까지 보내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면 막아봐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호주의 이런 당당한 태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경제에서 그거 뭐 지금 중국이 우리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중국 경제가 항상 이렇게 잘 나가면서 우리가 중국 덕을 보고 살 것 같습니까? 경제는 경제고요. 정치는 정치고 외교 안보는 안보고 동맹은 동맹입니다. 호주는 그걸 몰라서 저러겠습니까? 호주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고요.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좀 작아요. 그러지만은 할 거는 하지 않습니까?